네, 이제는 2.4절의 마지막 부분인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전체 범위를 부분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S라는 것이 전체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이 A1이라는 부분, A2라는 부분, A3라는 부분, A4라는 부분으로 쪼갤 수 있겠죠? 국경으로 이렇게 나누듯이 쪼갤 수 있겠어요? 이런 AI들을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전체를 부분 땅 따먹기 했다, 쪼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I들은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AI들끼리 교집합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이 AI들을 집합을 해주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건 전에 배웠던 용어인데 A1부터 AK가 mutually exclusive다라는 것은 어떤 두 개를 골라도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벤트 A1부터 AK가 exhaustive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원소도 결과도 AI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는 거죠. 식으로 말한다면 A1부터 AK까지의 합집합이 전체 S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에서 exhaustive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체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haustive search라 그러면 전체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다음 정리 한번 보죠.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S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영역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B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B 전체의 정보는 모르지만 각각의 AI마다 부분마다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앞에 이기잼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샀을 때 이 핸드폰의 수리할 확률 이걸 구하여라 하면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핸드폰의 회사마다 정보가 다 따로따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회사의 핸드폰을 샀을 때의 수리 확률, B라는 회사에서 핸드폰을 샀을 때의 수리 확률, C라는 회사에서의 수리 확률, 이런 거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라는 전체 확률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AI 속에서의 B의 확률, A2에서의 B의 확률, 이런 식의 정보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B의 확률을 구할까요? 그 방법은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B의 확률은 이 각각의 부분들 내 확률을 더하면 B의 확률이 되겠네요. 일단 B의 확률은 PB가 되고요. 각각의 부분들의 확률이라는 것은 AI 교집합 B의 확률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I는 1부터 K까지. 이 그림에서는 K가 4인 경우를 그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 AI 교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로 따지자면 AI의 확률 곱하기 PB 바 AI, AI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B가 먼저 되고 P에 B 바 AI 이렇게도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PB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PB라는 식을 모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쓸모가 없겠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의 조건부 확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정보들 PAI라든지 PB 바 AI는 그 AI라는 부분에서의 정보잖아요. 이 부분에서의 정보를 잘 결합을 하면 전체 B에서의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어카운트, 이메일 계정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정에는 70%의 이메일이 오고 두 번째 계정에는 20%, 세 번째 계정에는 10%의 이메일이 온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정에 각각의 스팸 메일이 올 확률이 1%, 2%, 5%라고 할게요. 영어에선 이런 표현을 써요. 컴마하고 respectively.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이 세 번째 거일 때 이런 표현들을 써줘요. 그러면 질문이 뭔가요? 질문은 하나의 메시지를 랜덤하게 골랐을 때 그것이 스팸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먼저 사건부터 잘 정리를 해보죠. AI라는 것을 I번째 어카운트에 온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스팸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B가 되죠. B라는 사건의 확률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AI의 확률들과 AI라는 것을 가정할 때의 B의 확률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부분으로 확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B의 교집합 AI들의 확률들을 생각해 보고요. 이것들을 다 더하자는 얘기죠. 여기서는 K가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 PAI 교집합 B라는 것은 PAI 곱하기 PB 바 AI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정보들 2개씩이고 K가 3이니까 총 6개의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대입을 해주면 PB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2절의 끝판왕은 베이즈 정리라는 건데요. 베이즈 정리라는 것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확률론이나 인공지능의 중요한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려고 하니까 너무 길죠. 이렇게 긴 정리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차분차분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AI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K개의 mutually exclusive하고 exhaustive한 이벤트들의 집합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얘는 아까 배운 partition, 전체 S라는 집합의 partition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부분 쪼개놓은 것들인 거죠. 그리고 PAI라는 것은 AI의 확률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AJ 바 B예요. B가 발생했을 때의 AJ의 확률인데요.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거는 전체가 PB고요. PB라는 세상에서 AJ 교집합 B의 확률이 분자가 되겠죠. 이거는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를 우리가 AI에서의 부분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면 부분적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시 풀었을 수 있겠죠. 먼저 분모 부분은 우리가 방금 앞 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비교집합 AI의 확률이라는 것은 곱의 법칙으로 풀었으면 PAI 곱하기 PB 바 AI 이렇게 되겠죠. 의미적으로 기억을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I는 1부터 K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PAJ 교집합 B는 PAJ 곱하기 PB 바 AJ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J는 1부터 K까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런 조건은 이해가 가죠. 이 조건 PB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은 분모가 0이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건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베이즈 정리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베이즈 정리는 이 식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정리 그러면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외우려고 하는데 이건 저도 그냥 외우라면 못 외워요. 외우는 방법은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는가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고 그것을 AJ에 대한 정보들로 쪼개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식을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는데 아까 정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 첫 번째,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죠. 기억하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은 메모라이즈, 기억하는 거는 그냥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위에 거예요. 언제 이 정리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정리를 우리가 외웠다 혹은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 정리를 언제 쓸 줄 아느냐는 것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리가 언제 쓰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언제 쓰이나요, 여러분? 그건 이 식을 보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찰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것과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A 바 B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B 바 A라는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 A 바 B의 확률을 알고 있는데 B 바 A의 확률을 알고 싶으면 이때 들어가는 것이 베이즈 정리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이즈 정리가 언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를 보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바라요. 이상으로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먼저 파티션이라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이 AI들로 이렇게 국경이 나눠진 것을 파티션이라고 했고, 파티션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AI들이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요. mutually exclusive. 두 번째는 AI들이 다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경우에 어떤 이벤트 B의 확률, P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AI와 B와의 교집합들의 확률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AI 내에서의 정보들만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베이지 정리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은 PA 바 B가 알려져 있을 때 PB 바 A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방법은 PAJ 바 B가 알려져 있으면 이것을 조건부 확률로 확대하고 그것을 각각을 쪼개서 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만 있으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베이지 정리가 사용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A바 B를 할 때 B바 A를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즉 조건과 결과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2.4절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